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바로 증권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상 첫 4,600선을 돌파한 코스피, 증권가 눈높이가 줄상향됩니다. 한 증권사에선 상단을 5,650으로 제시했어요. 증시 호황기 미래에셋증권은 대장주 지위를 굳히는 등 증권주에 대한 기대도 크죠. 호실적이 보장된 증권주, 올해도 주가 맑음인가요? 네, 새해 들어서 지수도 신고가 랠리를 이어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4,600선을 돌파했는데요. 이제 여기서 5,000피까지는 8% 정도 남아 있습니다. 1분기 중에 5,000피를 돌파할 수 있을지 지금 증권사에서는 이미 5,000 그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또 갈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저도 사실은 네. 왜냐하면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뭐 상방에 캡을 막혀 있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이 정도 속도라면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대부분의 증권사들의 전망치를 보면 상고 하저를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상반기는 좀 괜찮을 것이다. 대신에 하반기는 뭐 중간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상반기에서 그러면 상반기에서 분리를 했을 때 1분기가 좋을 것이냐 2분기가 좋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1분기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구간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과잉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는 구간이 1분기인 것 같아요. 최근에 12월 달에 연준의 파월 의장에서의 발언을 보면 기존의 입장과 색깔이 약간 비둘기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연준의 의장을 임명하는 지명과 관련된 이벤트도 뭐 한 2월 달 정도에 있다라면 방향성, 금리 인하 방향성을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임팩트 있게 반영되는 시기는 1분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잉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에 2분기보다는 1분기가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랠리를 최대한 잘 이용해서 1분기는 좀 즐겨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이 시기가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동성과 함께 또 비둘기적인 연준의 시각까지 본다면 1분기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얘기를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호황 속에서 증권주가 같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증시 호황 속에서 증권주 하면 사실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만년 저평가도 좀 탈출할 수 있을지요? 실적 기대도 크잖아요. 증시에는 수많은 업종과 섹터들이 있는데요. 이 상승장에서 내가 뭘 사야 될지 진짜 지금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주식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약간 소외감 당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으신데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는 게 지금도 부담스럽고 근데 왠지 그들이 더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신다면 그리고 최근에 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보시면 대량 거래와 함께 막 장중에 10 몇 %씩 이렇게 대형주들이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다시 레벨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스피와 코스닥만 제가 거래 대금 합계를 차트로 그려서 한번 가져온 게 있는데 한번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점 뭔가 세로막대 그래프가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조 원에 육박할 정도의 거래대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지난해 연말부터 거래대금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러면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국내 주식보다는 어쨌든 미국 주식에 대한 이제 실적이 그래도 영향을 좀 많이 주거든요. 증권사들한테는. 근데 최근에 이제 약간 해외 주식 쪽에서 톤 다운 관련된 분위기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해외 주식을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해외 쪽에서 나오는 뭐 우리 수수료 수익도 꽤 큰 편이고 국내 주식도 지금 거래대금이 저렇게 올라가고 있다면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비용에 있어서
뭐 증권주들의 실적은 아마도 잘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 증시가 올라간다? 증권주들은 같이 좋아지겠네. 이런 공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네요. 그렇죠. 코스피, 네. 코스닥의 거래 대금 늘어나고 있고 해외 투자 열풍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증권주 이런 증시 화랑에서는 함께 봐야 하는 업종이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도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건 미래에셋 증권이거든요. 증시의 랠리뿐만 아니라 스페이스 X 쪽에 선제적인 네. 투자까지 있었기 때문에 호실적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네. 어제 3만 원으로 신고가 찍었어요. 네. 증권주 안에서는 미래에셋 증권을 탑픽으로 봐도 될까요? 뭐 제가 이제 우리 증권사에 같이 예. 있기 때문에 뭐 탑픽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긴 한데요. 왜냐하면 네. 오늘 모 증권사에서는 그 미래에셋 증권에 대한 투자 의견을 홀드로 이야기하는 증권사도 예.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방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스페이스X에 대한 이제 선제적인 투자에 대한 그 기대감이 네. 주가에 단기간에 좀 많이 반영이 되면서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러운 주가 수준 아닌가라는 이야기와 함께 네. 홀드 의견이 오늘 뭐 여의도 증권사 모 증권사 리서치에서는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미래에셋 증권이 상대적으로 우주로 인해서 많이 움직였다면 혹시라도 그러면 우주가 빠진다라는 생각도 해야 되거든요. 예. 왜 우주의 색깔이 지금 묻어져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면 우주 항공주들이 빠질 때 미래에셋 증권은 다른 증권주들이 안 빠질 때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네. 우주가 언제 빠질 거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네. 제 생각인데 지금 우주는 숫자가 없는 섹터입니다. 네.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기대감이 받쳐주는 기간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를 해버리면 뭐 우주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이제 PER이 상당히 높게 거래되는 고평가 주식들 있잖아요. 예. 순식간에 가격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시점이 언제냐는 건데 뭐 내일 뭐 실업률 같은 고용 데이터들이 좀 나오는데 상반기에 아마도 생각보다 고용이 너무 좋거나 네. 물가가 생각보다 여기서 더 안 빠지거나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금리 인하 못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고밸류 주식들은 가격 조정이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셋 증권을 투자하실 때는 적어도 그 부분은 좀 염두를 두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같고요. 그러면 그 색깔이 없는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우리 앵커님도 사용하시는 네. 키움증권이 좀 무난하지 않을까 예. 저는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키움증권에 대한 아이디어도 주셨고요. 미래에셋 증권을 볼 때는 우주항공 모멘텀이 상당히 짙기 때문에 이쪽에 조정이 나왔을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증권주에 대한 이야기 맞춰보겠고요. 두 번째 주제 반도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초강세 덕에 작년 매출 332조 8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점점 눈높이가 올라가면서 24만 전자, 112만 닉스라는 목표가도 등장했어요. 올해 메모리 업황의 슈퍼 호황이 전망되는 만큼 지금 포트에 꼭 담아야 하는 반도체주는요. 네, 삼성전자 메모리 덕분에 우리 시장에서 기대했던 최고의 실적을 또 경신을 해줬습니다.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평가 막 엄청난 서프라이즈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일단 그 실적에 대한 평가도 궁금하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폼은 잘 열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전망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뭐 원래 시장의 평균 컨센서스는 한 17조 정도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일부 증권사들이 20조를 전망을 했고 뭐 우리가 소위 스트릿 컨센이라고 이야기하는 숫자들은 20조보다 훨씬 더 높게 보는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뭐 엄청 서프라이즈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20조라는 숫자를 찍었다라는 것은 잘했고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럼 더 올라가야 되는데 왜 빠지냐 오늘 뭐 아니면 빠졌다가 다시 지금 보합까지 올라왔는데 왜 이러냐라고 이제 물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보통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산 배분을 좀 하거든요. 섹터에 배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뭐 100조를 운영하면 한 30%는 반도체 사고 뭐 방산 사고 이렇게 나눌 거 아닙니까? 30% 정도 비중으로 원래는 설정을 했는데 최근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너무 좋으면 이 비중이 40% 50%까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들이 안 좋아서 파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리밸런싱을 맞추기 위해서 비중을 팔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오늘 외국인들이 실적 잘 나왔는데 지금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 파는 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분기 실적 분해를 해서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매출액 한번 보시면 지금 4개 분기 합산 차트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을 보시면요.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지금 양봉이 크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걸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오.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왼쪽에 아래쪽을 보시면 검은색이 노란색을 돌파해서 올라오는 그림이 있죠. 네. 예, 매출액보다 영업이익률 성장이 지난 분기부터 뚫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제대로 지금 뭔가 돈을 아주 많이 벌기 수익성이 시작했다. 좋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얘기거든요. 오른쪽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업황이 좋다. 그리고 이게 지난 4분기가 끝이 아니라 1분기도 더 좋아질 것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삼성전자는 일부 리밸런싱이 나오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하이닉스는 지금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분간은 좀 좋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의미 있는 분명히 실적을 보여줬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호실적을 나타내다 보니 반도체 소부장주도 함께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부장 안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뭔가 우선순위부터 해서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가온칩스, 주성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상단에 위치가 되어 있죠. 옥석 가리기를 한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아까 저희의 그 질문이 그거거든요. 지금 없을 때 꼭 담아야 하는 반도체 종목. 오늘 탑픽도 궁금하네요. 네, 탑픽을 좀 말씀드리면 예. 지금 웬만한 반도체 장비주들이 신고가를 지금 50일 그러니까, 신고가를 이미 예. 경신을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스, 원익, IPS, PSK 다 이제 신고가를 경신해서 오히려 그 전공종 쪽에 앞단에 있는 종목보다는 저는 상대적으로 아직 좀 덜 오른 종목이 있는데 미국 증시에서는 같은 경쟁 업체가 지금 신고가를 돌파해서 좀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 바로 검사 장비 쪽입니다. 네, 검사 장비의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테스트도 있고 검사도 있고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네. 이 개념만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 테스트라는 것은 이미 완성된 칩이나 웨이퍼에 대해서 전기가 잘 통하는지 아니면 뭐 극저온과 극고온에서 잘 견디는지 물이 묻었을 때도 뭐 별 이상이 없는지 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테스트고요. 검사라는 것은 이제 그 공정 중간중간에 회로가 잘 지금 그리고지고 있거나 쌓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간에 검사해서 뭔가 수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네. 부분들을 우리가 검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검사 쪽도 상당히 지금 미세화 공정으로 인해서 후공정도 전공정도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는 후공정까지도 검사 장비 쪽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좀 오늘 선택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오히려 덜 오른 종목 그 안에서도 검사 장비 쪽입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유심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S 한 종목 받아볼 텐데요. 11월 6일에 말씀해 주셨던 자화전자 최고가 기준 상승률 34%에 육박합니다. 애플과 삼성 또 중국향 액추에이터 매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 좀 쉬어가고 있어요. 계속 보유해야 될까요? 저는 원래 제 스타일은 예. 시장에서 기대감이 이제 만들어질 때 관심을 뒀다가 모든 것이 이제 네. 막 발현이 될 때는 조금 이제 쉬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로봇이 강하게 움직였던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 지금 열리고 있는 CES 때문이잖아요. 근데 CES가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그렇네요. 가고 네. 있는데 이미 로봇 관련주들의 좀 작은 주식들은 물론 현대차 그룹주들은 워낙 거기에서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어제부터 좀 달렸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약간 한 2, 3일째 쉬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 오히려 CES와 함께 모멘텀이 약간 소멸되는 구간으로 저는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한번 챙겼다가 제가 봤을 때는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시장에서 살짝 줄어들었을 때 그때 다시 보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살짝 또 수익을 챙겼다가 로봇에 대한 관심이 또 올라갈 때쯤에 다시 한번 접근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자세한 이야기들 풀어봤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